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군포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들리시면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예, 네, 환영해 주세요. 예, 최장환 소장님 잘 안 들리시나 본데? 예,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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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군포센터 가족을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서 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김석호 센터장님이 회의 때문에 겹쳐가지고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 주제는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접어놓고 여기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1시간 투자를 하시는데 집중해 주시고 막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의미 있게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친절로 인한 기적 같은 그런 기적 사례는 레이니 교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는요,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그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 자동차를 이제 딱 세워놓고요,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쫓기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출퇴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퇴근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주 외로운 노인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외로운 노인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외로운 노인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좀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바쁘면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절을 베풀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늘 친절을 베풀었지만 이번에 이제 만난 분은 이제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적극 인사하고 대화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낸 어느 날이었어요. 늘 매일 만나던 그분이 그날따라 이제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바로 돌아가신 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외롭고 쓸쓸해 보였던 그분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님이셨다니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검소하고 너무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분인 거는 전혀 짐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꼭 1시간 이내에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뭐 한가락했던, 성공했던 그런 거를 이제 자랑을 하게 마련인데, 근데 이분은요, 자기의 신분을 과시를 하지 않았어요. 과시를 하지 않고요. 그 코카콜라의 창업주 겸 회장이라는 거를 전혀 밝히질 않아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돌아가신 분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진 레이니 교수한테다가 유언장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죠. 그 유언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록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 유언장이에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런 유언장을 남기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이 남겨준 유산이 얼마나 이제 큰 돈인가 하면은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요. 4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근데 이 4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깜짝 놀라실 줄 알았는데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요. 전부 그냥 4조 원 정도를 우습게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예. 여기. 그래서 이 4조 원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하면은요. 우리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KT, 전국에 있는 KT 전체에 대한 절반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그 돈이 규모인 거죠. 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남겨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나 이제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이제 가족들이 전부 한결같이 이미 떠나신 분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뭐 반납할 수도 없고 돌려드릴 수도 없으니까 일단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유언장을 그대로 이행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이 4조 원을 본인이 일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그냥 그대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했더니 전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코카콜라 회장이 이 레이니 교수의 인격을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해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이제 기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가 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실력 있는 대학으로다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기여를 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교가 상당히 실력 있는 대학교인데요.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고요. 애정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의 딸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4년간 연구교수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 레이니 교수가 그 유산 물려받은 거를 학교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면서 학교가 더 탄탄하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지금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는 우드로프 회장의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에모리 대학교는 지금도 많은 이 연구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요. 그 CDC 질병관리센터의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과제도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모리 대학교가 발전하는 기회가 됐고요. 여기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이 레이니 교수를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서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 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을 대표해서 대사직을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단한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신 대단한 규모를 이룩하신 이 레이니 교수 사례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친절을 베풀어서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나는 레이니 교수의 사례는 레이니 교수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례는요, 앞으로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한테도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호응해 주실 분은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계가 박수를 안 쳐주시네. 안양도 좀 쳐주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큰 복이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한테도 임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친절의 효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가르침인데요.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를 풀어주고요.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이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친절의 효능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한몫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제 재사례는요, 청소하다가 이 열린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건물관리 서비스에서 이런 사고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요, 여기 이제 이 주차동 건물에 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열는 순간에 여기로 이제 실수해서 빠진 거죠.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 청소를 하다가 실족해서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였어요.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여기 작업을 하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다친 거죠.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지 쪽에는 이제 그런 눈이나 얼음 같은 게 거의 다 녹았는데 음지 쪽에는 아직 그냥 있어가지고 빙판길이 도로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빙판길 미끄러운 데 통행할 때는요,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이 손을 집어 넣으면은요,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대처가 불가능해요. 미끄러져가지고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굴러버리면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주머니 손 넣지 않고 이 손은 장갑을 낀 채로 밖에 내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얘기하려면요, 하이니 법칙을 필수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하이니 법칙은 1대 29대 300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형 사건이 하나 일어나려면은 경미한 부상 같은 사고들이 29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요, 이 300회에 그 조심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스쳐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1920년대에 이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발견했어요.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1대 29대 300을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사망 사고 내지는 대형 사고가 이렇게 한 건이 일어나려면은 그 전에 29건의 이런 이제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300회 정도의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이렇게 경미한 지나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전달 속담에 우리 선조들의 속담 중에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이 안양 빌딩에서 군포 빌딩에서 내가 10년을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사고 없었어. 설마 사고 나겠어 오늘? 이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센터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강조하는 얘기를 많이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 안전 피로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더 주의를 요구하는 요주의 시간입니다.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이렇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이쪽에 많이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이 갈현곡가교 화재 현장 동영상입니다. 저 과천 쪽에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대형 참사였어요. 큰 사고가 우리 군포센터하고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
이게 이제 방음 터널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방음 터널에서 이런 큰 사고가, 큰 화재가 날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 터널에 그 방음 터널 속을 달리는 화물차에서 여기 이제 그 폐기물을 실은 그 트럭에서 처음으로 화재가 났거든요. 근데 이 화물트럭 혼자서 불타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불꽃이 치솟아 올라가면서 천장의 방음 터널에 이제 그 소재를 이제 불이 붙으면서 반대쪽 차선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이제 불이 타니까 여기에 이 터널에 들어간 모든 차량이 다 불 붙어가지고 타버렸습니다.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났죠. 여기 만약에 터널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불이 났잖아요. 그럼 여기 터널 입구에 여기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 여기에 다 돼 있습니다. 어느 터널이든지. 요게 동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화재의 피해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한 거죠. 그리고요, 이게 2시간 넘게 타버리는 바람에 이 터널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뼈대만 남았고요. 이 터널 안에 들어온 모든 차량이 다 이렇게 타서 불에 타고 완전히 이제 고물덩어리가, 고철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터널이 총 830m 중에서 630m나 되는 구간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 이제 작동을 못해서 더 화재를 키웠죠. 거기다가 운전 중에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불이 붙었는데 조수석 밑에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화기를 가지고 끄려고 했는데 끄질 못해가지고 도저히 끌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대피를 한 거예요. 차를 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보통 큰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망사고 이제 5명이 불에 타 죽었고요. 37명이 부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큰 사고가 났는데 이런 큰 화재 사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스스로를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 방음 터널에 이게 덮개 한 이 재질은 전혀 불이 안 날 걸로 본 거죠. 불이 났으면 이렇게 이제 이게 덮개가 불에 잘 타는 투명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난연 제품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으로 했으면은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갔을지 몰라도 이런 큰 피해가 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불에 그냥 잘 타버리는 투명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재가 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화물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 거를 소홀히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화재가 났을 때 터널 진입 차단 조치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속에서 불타고 있는데 차는 계속 밀려 들어간 거예요. 계속 밀려 들어가니까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폐기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화물차에다가 적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실려 내보내는데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고 살펴보았으면 거기 위험물질이나 이렇게 폭발물이나 불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사전에 이렇게 살펴서 좀 제거를 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요,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우리가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이렇게 익혀두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평생 화재를 안 만나고 살아야 되겠지만 어디 그래요? 살다 보면 화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복도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하루에 10번 이상 소화기가 눈에 띕니다. 그럼 소화기를 볼 때마다 소화기가 여기 있구나. 위험할 때는 이거를 써야지.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소화기 볼 때마다 사용법을 한 번씩 생각을 해주세요. 사용법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소화기 나오는 소화액을 뿌리는 호스를 불이 있는 쪽으로 향하고, 3번째 3단계는 이 손잡이를 꽉 움켜줘가지고 소화액을 뿜어내서 불을 끈다. 요 1, 2, 3단계를 소화기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불을 빨리 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불을 빨리 끌 수 있어야만 내 안전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모가 중요해요. 안전모가 왜 중요할까요? 이 안전모를 써야 어디 물체가 여기 와서 떨어지거나 막 날라와서 부딪히거나 내가 가서 잘못해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했을 때 이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더 위험해요. 여기 그냥 부딪히면 사정없이 머리가 깨지는데 우리 몸에 다른 부분을 다치면 치료하면 낫는데 이 머리는 다치면은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안전모는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 노란 부분이 이제 모체고요. 여기가 이제 착장체입니다. 머리에 딱 고정시켜주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바탕이 요게 충격 흡수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턱끈이잖아요. 하나하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쓰는 거죠.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머리에다가 이제 모자를 이렇게 딱 쓰면은 이 안전모가 머리에 딱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착장체를 조여주는 거죠. 요걸 딱 조여서 탄탄히 고정을 시켜주고요. 요 귀의 양쪽에 턱끈이 정확하게 여기 위치를 해야 여기 이제 고정이 반듯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거, 요 턱끈, 요거를 아주 단단히 조여야만 요게 이렇게 이제 완전모가 내 머리에 완전히 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화가 중요한데요. 안전화는요, 이렇게 이제 물체가 위에서 어디서 발등을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하거나 찔리거나 감전되거나 이런 거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절연화나 이제 절연장화 이런 거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안전화가 만약에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물에 씻어서 말려가지고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재 안전화는 특히 발등에 물건이 떨어져 다치는 거 이런 거를 완전히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 고무재 안전화, 이거는 물에 젖는 거를, 오염된 물, 위험한 화학물질에 젖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절연화는요, 감전을 예방을 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화 착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발에 잘 맞는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끈을 단단히 묶어서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급해도 안전화는 꺾어 신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반듯하게 신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전대가 중요한데요. 이 안전대가요, 안전대는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실수로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치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전대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높은 데 작업을 할 때, 여기 위험하다 그러면은 안전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대를 고정할 수 있는 이 안전대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 벨트보다는 이 구조물이, 여기 이제 거는 구조물이 더 높은 데 있어야 되고요. 로프의 길이는 이제 2.5m 이내로 조금 짧은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는지 이거를 꼭 살펴보고 여기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안경이에요. 보안경은 분진이나 이런 약품 물체에 맞을 위험, 유해광선 이런 데서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경도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보안경은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제 유해광선 이런 거에 대한 강도 이걸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차관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움직이더라도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쫙 내 몸에, 내 얼굴에 맞는 보안경을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혹시 여러분 여기 이 사진 모델 이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예, 약간 좀 귀여운 면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이 렌즈에, 보안경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용한 다음에는 물에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청력 보호구예요. 청력 보호구는 이렇게 이제 막 시끄러운 아주 저 땅땅거리는 소리 나고 막 그런 시끄러운 자리에서 그냥 가면 귀를 이렇게 청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네. 자, 소음이 있거나 분진이 있거나 한 장소에는 이렇게 이제 청력 보호구를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착용하기 전에 먼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머리 크기에 맞게, 이렇게 머리 큰 사람은 큰 대로, 머리가 또 이렇게 날씬하신 분은 날씬한 대로 여기 내 머리에 맞추어서 그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조절대를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줘야만 소음도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안전에도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덮개가 없을 때 소음만 막아주는 거는 스펀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요 귀마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만져가지고 이제 콩알만하게 해서 귀에다 넣는 건데요. 요 만질 때 내 손이 오염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먼저 깨끗이 씻고 이걸 만져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돌려가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콩알만하게 해가지고요, 압축을 해가지고 요 귀를 잡고 요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준 다음에 이게 이제 스펀지가 커지면서 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그래야만 요 귀 안에서 이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내가 잘 귀마개를 제대로 착용을 했는지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딱 거울을 봤을 때 요 귀마개가 안 보이면은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 잡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진 마스크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쓰는 마스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요거는요, 그 외 분진이 심한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면은 제대로 이 방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용해야만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역할이, 방진 마스크는 그 분진을 흡입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요, 이걸 쓸 때는 이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얼굴에 갖다가 코와 입을 맞게끔 가져다 대면서 요 끈을 이렇게 이제 당겨가지고 뒤에다 갖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고리를 걸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골고루 이제 펴가지고 얼굴과 마스크가 딱 밀착이 되게끔 고정을 해주는데, 특히 이 콧날이 오똑하신 분은 더 요 콧날 옆에 코 누름새를 잘 구부려 가지고 완전히 밀착되게 막아주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양손으로 다시 한번 밀착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딱 쓰고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해야 이게 제대로 쓴 거고요. 여기 숨이 그냥 편하게 이게 쉬어진다면은 여기 마스크와 얼굴에 완전 밀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양 빌딩은 시골 사람들이 안 보이시네요. 이상하게 뭘 막아 놓으셨나요? 네. 예, 예. 우리 참여하신 분들 얼굴을 서로 보여주셔야. 네. 네, 안양 각도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왜 화면을 막아 놓으셨을까요? 네, 그렇게 좀 펼쳐주시고. 뭐 일부러 막으신 건 아닐 텐데 왜 막혔을까요? 네. 예, 예. 네. 서로 볼 수 있게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완전하게 여기 밀착을 시켜주셔야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안전보호장비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거를 다 챙겨서 하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 상태를, 몸 컨디션을 좋게 하셔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게 행복한 일터의 지름길입니다. 다음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뭐 이렇게 서로 괴롭히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왜 제정이 됐나 하면은요,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17년도에 6년 전에 그 조사를 했더니,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이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손해가 커집니다. 여기 법정 분쟁 비용도 발생하고요. 손해 비용도 발생하고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이 되고요. 기업 이미지가 손실되고 무엇보다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그걸 모른 척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행위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 내에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요건은요, 우위에 있는 경우에 그 우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위상 우위가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 우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데 이 우위성을 이용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의 우위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직장 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또 수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5명이 근무하는데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수를 믿고 한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 역량이 또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10년 근무해가지고 업무 역량이 탁월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 신입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신입이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챙겨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다 이렇게 누구나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익숙하게 잘 적응이 되신 선배님이 그 후배를 잘 챙겨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고요.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입을 잘 도와줘가지고 그 신입이 여기 적응해서 우리의 확고한 우리 식구가 되고 우리 튼튼한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신입이 내가 신입 때 힘들었을 때 저 선배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셨지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 이렇게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을 잘 챙겨서 도와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 업무상 적정 범위는 뭘까요? 우리 군포센터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에서 이런 거 챙겨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괴롭힘이 아닙니다. 일을 더 많이 잘해보자고 하는 거, 그거 절대 괴롭힘이 아니고요. 그건 업무상 적정 범위예요. 근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거, 넘어가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뭐 폭행을 한다든지, 꿀밤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한다든지, 폭언하고, 과격한 말하고, 욕설하고, 남의 뒷담화 까고 이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 또 살펴보면은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거, 또 이제 집단으로 이제 따돌린다든지 이런 거,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해서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과도한 업무 부여를 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만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환경이 조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데 특정인 아주 얄미운 사람 이제 그 화장실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든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행위 장소는 우리 근무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길 벗어나서 회식하러 갔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근이나 출장지 가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적인 공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SNS 상에서 이렇게 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그냥 누구 한 사람이 흉보고 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직장의 괴롭힘을 판단하는 이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사자의 관계는 어땠었는지, 행위 장소와 상황은 어땠는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행위 내용과 정도, 행위 기간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힘들까를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남을 괴롭게 할선 안 되는 거 분명히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존중은 없어요. 서로 존중을 해야 이렇게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 구축입니다. 신뢰가 구축이 돼야 같이 팀워크에 대해서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 구축은요, 신뢰가 구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를 막 쌓아 올라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나면은 그 승질나는 거, 욱해는 승질 때문에 그냥 한바탕 해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수년간 쌓아 올린 신뢰가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고 해도 이렇게 쏟아붓고 막 이렇게 이제 폭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지금까지 쌓아 올린 신뢰가 아까우니까 앞으로도 내가 잘 참고 이 신뢰를 끝까지 지키고 구축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잘 참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의 열쇠를 집중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막강한 성공 안내서가 이거였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었어요. 전 세계의 성공한 리더, 성공한 직장인, 행복한 리더 전부 다 이 책을 공부했더라고요. 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건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진단을 해봤더니 기술적인, 지식적인 요인은 요 15%뿐이 안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 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는 그 요인은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 첫 번째로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은요,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비비불이 있는데요, 이 비비불 3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인대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인대칭을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미인은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미인대칭의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물건을 사도 이렇게 주인이 웃는 얼굴인 가게로 가지, 찡그리 인상 쓴 주인이 인상 쓰고 찡그린 가게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장사를 하려면은, 고객을 맞이하려면은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요, 찾아보면은 밝은 얼굴, 웃는 얼굴, 명랑한 얼굴이에요. 그런 사람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얼굴을 만들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웃는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참 대박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세계적인 명화 중에 명화죠. 여기 주인공 비비안 리가요, 처음에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 여자 배우를 이렇게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하는데, 비비안 리가 여기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오디션을 딱 보는데 감독이 이렇게 딱 보더니, 에이, 땡, 당신은 틀렸다. 가라. 여기 이 주인공의 캐릭터하고 맞질 않는다. 가라, 이제 불합격.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그냥 이렇게 맥없이 일어나는데, 비비안 리가요, 쎄 웃으면서 저는 이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웃는 얼굴로 일어서서 나가는데 감독이 잠깐 다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당신이 이 캐릭터에 딱 맞는 사람이다. 당신 합격이다. 그래서 이제 어리둥절했죠. 금방 불합격해가지고 땡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꿋꿋이 일어서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이렇게 탈락 땡 떨어졌다 불합격이다 했을 때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 캐릭터가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선발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그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이렇게 이제 비비안니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자 영화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순간에 웃는 얼굴로 완전히 발탁이 돼가지고요. 대박을 낸 거죠. 미인대칭의 인. 두 번째는요.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세계적으로 인사를 잘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잘 열었던 사람 오바마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 어린 인사를 하고 진심 어린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미국 저 변방에 그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다 만나는 사람들 내 편으로 다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발탁이 돼가지고 중앙에 진출을 해가지고 순간에 대통령 후보까지 거머쥐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8년간 미국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인사를 잘하시는 분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트는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실천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이제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세계적인 그 유통업체 월마트를 창업을 해가지고요. 잘 키웠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미인대칭의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대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데요. 대화를 잘하는 거는요.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친밀감을 조성을 하고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대화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대화를 하고요.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성, 집중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오시면 동그라미 표시 한번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군포, 예. 호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석수 고맙고요. 저기 만안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안양은 또 한 분만 이렇게 열심히, 네. 고맙습니다. 예. 만안은 이제 또 좀 표시를 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만안.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도 힘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인대칭의 네 번째, 칭찬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이렇게 면접을 해가지고요. 심리를 통계를 냈더니, 가출한 주부들이요. 가출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가출을 했나? 원인을 전부 추적을 해보니까요. 집에서 하루 종일 생색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일을 가사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면은 낮에 하루 종일 표시 안 나는 일 열심히 한 거는 전혀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별로 생색도 안 나는 일, 표시 안 나는 일 열심히 한 분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야 돼요.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 오늘 퇴근하시면은 집에서 혹시 혼자 고생하신 분, 표시 안 나는 일 열심히 하신 분, 가사일도 하신 분 있으면은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세요. 그걸 안 하면은 가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정하고 칭찬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돌고래가요, 처음에 이렇게 쇼를 한번 하면은 이 물렁기 이렇게 뛰어넘는 거를 한번 보여주면은 그냥 막 박수 치고 막 쓰다듬어 주고 칭찬하면서 맛있는 고기 준비했다가 나눠주고 막 이걸 하니까 점점 신바람 나가지고 점점 쇼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참 신분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신 바보 온달이 어떻게 온달 장군이 됐을까요? 평강공주가 이 바보 온달을 날마다 칭찬하면서 응원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북방 오랑캐를 막아내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 됐던 거죠. 칭찬은 바보도 장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받고 싶은 칭찬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십니다. 이 칭찬을 우리가 이제 먼저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면은 상대방이 내게 그 칭찬을 되돌려 주게 돼 있습니다. 네. 미인대칭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에 비비불 하면 안 되는 거.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난은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지만은 비난해서 인격을 살상해도 살인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비불의 두 번째는 비평하지 말자. 아주 냉철하게 그냥 꼬치꼬치 따져가지고선 사람 아주 이렇게 후벼 파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부모가 왜 자녀들한테 잘 되라고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가르쳐 주지만 애들이 듣지를 않나 하면은 부모가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가. 이게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만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그걸 교훈으로 듣질 않고 잔소리로 듣고 귀담에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얘기해야 잔소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자예요. 비비불 세 번째 중요한 건 불평하지 말자.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이에요. 불평불만 처음에는 그냥 여기 이 회사 이게 문제고 이런 거 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뭐 똑똑해 보이고 뭔가 예리한 판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불평을 만들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돼 있는데 이건 습관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KDF에서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KDF에서를 많이 사랑했더니 또 이렇게 우리 근무하시는 모든 가족들을 열심히 사랑했더니 여러분들이 전부 저한테 많이 호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불평불만은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절대로 하지 않기. 이걸 원칙으로 실천해 주세요. 자, 우리 손목 좀 풀어봅시다. 네, 스트레칭 좀 합시다. 옆에 이제 앉아서 수고 많으셨어요. 손목을 유연하게 풀어주시고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요.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깍지를 딱 껴가지고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위로 옆으로 반대쪽으로 네, 반듯하게 뒤로 앞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수시로 많이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고요. 좀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좀 담아서 우리 열심히 좋은 일터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요, 서로 섬겨가지고 팀워크가 잘 돼서 우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요. 중요한 거,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은요, 뭐니 해도 이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이렇게 웃는 얼굴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좀 전파를 해주시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 특히 우리 군포센터 가족 오늘 참여하신 24분 모두에게 이렇게 건강과 행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런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오늘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들 한 자리 모이셨는데요.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군포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예. 군포센터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군포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군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군포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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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종식 실장님이 오늘 우리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 마무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우선 그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께서 회의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항상 교수님께서 그리고 본사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본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고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군포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